자, 오늘은 2단원 헌법과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파트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정치 파트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법과 정치 쪽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의 간단한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 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국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회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영토도 엄청 넓고, 그 다음에 국민의 수도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모두 모여가지고 직접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를 진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국회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볼 건데, 첫 번째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뜻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한다 돼 있죠. 자, 국민이 선출한 대표는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한다는 것은 무슨 정치다? 대의민주정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대의민정치와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를 주로 하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국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헌법, 그러니까 입법기관이다. 자, 헌법이 아니고 입법기관. 이 입법이란 말은 법을 만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 자, 국회에서 만드는 법의 종류가 뭐다? 법률입니다. 법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지만 헌법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고 그 헌법 밑에 있는 구체적인 법률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으면 제정, 바꾸면 개정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국정의 감시기관이다. 자, 국가기관은 크게 세 가지. 국회, 정부, 법원이 있는데, 국회가 다른 정부와 법원을 뭐 할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가 되겠죠. 자, 이 다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울 정부, 3단원에서 배울 법원, 이렇게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국회가 가지는 의미는 총 세 가지.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입법기관, 법률을 만드는 곳이다. 세 번째, 다른 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기능인 첫 번째, 국민의 대표와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현재 국회의원은 21대 국회거든요. 이제 4월 달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총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명. 자, 이 300명 국회의원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각 지역마다 인구와 또 행정구역을 토대로 선거구를 만듭니다. 이 선거구에서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불러요. 현재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몇 명이 있냐면 25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3명.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선거구가 253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투표 용지에 직접 우리가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후보가 나오겠죠. 그 후보에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사람이 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좀 우리가 생소할 텐데, 선거에서 이번에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호하는 정당을 뽑아요. 정당.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들이 있죠. 그 당 중에 내가 좋아하는 당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에서 이 당에 대한 선호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당을 많이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총 47개의 우리 그 지역 의원 의석이 있는데 그 중에 정당 득표율만큼 나눠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A 당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한 30% 받았다. 그러면 남은 자리 47개 중에 30%를 그 당에게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정당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기들의 국회의원으로 모시겠죠. 그렇게 해서 선발하는 걸 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거권자가 돼서 선거를 하게 되면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몇 장을 받게 되는가? 이렇게 2장을 받게 됩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는 총 4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자, 4년에 한 번씩 진행한다는 뜻은 4년마다 이제 그 임기가 끝난다는 뜻이죠. 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사람이 2장의 표를 받아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사람을 뽑는 거. 요런 게 이제 지역구 이제 선거가 되겠고, 자, 이 다음엔 당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당을 뽑는 투표용지이기 때문에 뭐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300명의 총 제적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게 현재 국회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접 그 지역의 사람들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임기는 4년이에요. 자, 그 다음 국회 구성은 국회의장단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1명, 반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반에. 자, 부반장, 부의장이 2명인데, 이들도 전부 다 무슨 소속이다? 국회의원 소속입니다. 네. 국회의원들 중에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 반장 뽑고 부반장 뽑는 거죠. 그 다음, 본회의라는 게 나오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제 본회의. 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넓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직접 토론을 하고 의견을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법을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이 최종 의사결정, 의결이라고 부르죠. 의결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본회의입니다. 자, 운영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회가 있고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주로 매월 9월 1일 날 진행이 돼서 100일 이내로 진행이 되고,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우리가 임시회가 열리는데 한 달 이내에 임시회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 의사결정, 요거 별표인데, 자,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사가 결정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과반수는 2분의 1이죠. 자, 그러니까 제적의원이 총 300명인데 151명 이상이 나오게 되면 국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본회의가. 자, 그럼 본회의에서 최소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회의가 되는 조건이 151명이라는 뜻이죠. 자,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석한 사람이 150명만 넣으면 돼요. 그럼 출석한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그 출석한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300명 중에 200명이 본회의장에 나왔어,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본회의가 열리겠죠. 그 중에 법이 통과가 되려면 절반 이상인 101명이 찬성을 하면 뭐가 된다? 통과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이 글,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법률안 제정 개정할 때 한 번 더 볼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심화로 보면, 자, 국회 운영은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통상 매년 9월 1일 날 개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9월 1일이 공휴일이면 이제 다음 날 하겠죠. 자, 예산안의 심의, 의결, 국정감사 등과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100일을 넘기면 안 돼요. 100일을 넘긴다는 것은 3개월이 넘기 때문에 바로 내년이겠죠. 그래서 이제 통상 100일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임시회는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제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정기회 때 모든 걸 많이 처리하려고 하죠. 네.
자,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상임위원회입니다. 자,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핵심 포인트인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한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본회의에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요구하겠죠. 이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 법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다 만들어주려면 맨날 300명이 모여서 그 하나하나씩 다 통과시키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본회의로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한 번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들을 여과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지나가면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법안들만 회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법을 만드는데 효율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입니다. 좀 이따가 법이 만들어지는 절차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국회의 권한은 어떻게 될까라고 되어 있죠. 국회의 권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입법에 관한 권한이 있고, 두 번째가 재정에 관한 권한, 세 번째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법, 두 번째 재정, 세 번째 일반 국정입니다. 자, 그러면 입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입법은 뭐에 관한 권한이냐면 법을 만드는 데 관한 권한입니다. 자, 국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냐면 법률이에요. 법률. 그래서 법률을 만들고 법률을 바꾸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국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친다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 파트가 너무 중요한 파트고, 이 법률을 만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 자, 첫 번째, 법률안을 만들 때 첫 번째 순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회의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거겠죠. 제안은 누가 하냐면, 첫 번째,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자, 법안을 제안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다. 자, 두 번째, 그 법률을 직접 집행하는 정부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요청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제안하거나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법을 만들지 말지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자, 근데 본회의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어딜 거친다. 아까 배웠죠?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합니다. 심사하고 이제 논의하는 것 되겠죠?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해서 이 법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본회의로 상정한다. 상정한다는 것은 넘긴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그렇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왔어요. 그럼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를 최종 결정해야 되겠죠. 최종 결정하는 걸 보고 의결이라 부르고, 자, 국회 본회의에서,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뭐가 열린다? 본회의가 개최된다. 자, 그리고 이 본회의가 개최됐으면 여기서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뭐하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300명이 제적의원이니까 300명 중에 150명을 넘기면 과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0명이 각각 어떤 당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만약에 한 당이 150명 이상이면 사실 다른 당 사람들 필요 없어도 자기 당끼리만 무슨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거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국민들이 잘 해야 되는 거야. 어떤 후보를 뽑아줘야 되는지.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선거권인 사람들은 잘 투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통과가 되면 이 법률안을 국민들에게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걸 보고 법률안 공포라고 부르는데, 이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국민에게 공포해야 돼요. 자, 공포라는 것은 알린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좀 특이하게 법률을 집행하고 일을 하는 곳은 대통령이 소속된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행정부 입장에서 자기들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대통령이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뭘 할 수 있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좀 특이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책에는 없으니까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 정지해서 문제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법률의 제정과 개정 절차입니다. 자, 첫 번째, 제출은 누가 한다? 정부 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합니다. 국회의장이 이것을 모아서 상임위원회로 넘깁니다. 상임위원회를 넘기는 이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였고, 자, 본회의가 진행되는데 본회의에 열리는 방법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로 나타내면 제적의원 수의 2분의 1, 거기에 과반수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본회의가. 자,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이송이 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거부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부를 한다면 환부 거부가 되고 다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두 번째 거부하고 나서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또 거부할 수 있을까? 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논의해서 재의결해서 통과가 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이 법안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이번에는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자, 거부를 한 법안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법안이 재통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은 이제 공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국회에서 가지는 권한 중 가장 대표적인 권한인 뭐에 관한 권한이다? 입법에 관한 권한 중 법률에 대한 제정과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어려우니까 정지해서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됐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자,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는 헌법이에요. 자, 헌법은 개정안, 헌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근데 살다 보면 헌법을 바꿔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헌법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국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제안하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민이 바꿔야 됩니다. 국회에서 바꾸는 게 아니야. 국회에서는 바꾸는 것을 뭐 한다? 제안한다 이 뜻이죠. 그 제안하는 것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과정에는 이런 게 없지만 헌법을 바꾸는 걸 제안하는 이런 제안 의결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헌법 바꾸고 싶으면 국회의원 제적의원회에 과반수가 제안을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20일 이상 헌법을 바꾸겠다고 공시를 하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되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총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한 달 이내로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고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거예요. 결국은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이 나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자, 우리가 이제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투표율이 과반수 50% 넘어야 되고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즉시 이거는 20일 내, 15일 이내 이게 아니고 즉시 헌법이 개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수업을 안 하시면 이 제목만 알고 넘어가시면 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자, 세 번째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입니다. 자, 이 조약이라 하면 다른 나라와 맺는 거잖아. 이거 조약을 맺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면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한 조약을 맺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국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죠. 자, 외국과 맺은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조약에 관한 동의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동의권은 당연히 국회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조약을 체결하는 조약 체결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는 대통령, 조약 체결 동의권은 누구? 국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이제 내용을 배워봤어요. 법률의 제정 개정, 헌법의 개정안을 제안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조약 체결 동의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입법에 관한 권한이었어요. 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자, 두 번째는 재정에 관한 권한인데요. 재정은 예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정부가 돈을 쓸 텐데 그 돈을 얼마나 쓸 건지를 제출하면 돈을 주는 곳이, 돈을 정해주는 곳이 국회라는 뜻입니다. 자, 예산안 심의 확정권. 정부가 제출을 합니다. 돈 얼마 쓸 건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거를 심의하고 뭐한다? 결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회에 내년에 1년 살림을 하려고 하니까 한 600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600조가 어디 필요한지를 정해주겠죠. 그러면 국회에서 확인을 해봐서 이 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정해서 필요하면 확정, 필요하지 않으면 깎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산안 심의 확정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국회가 정부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갖는 이유는 정부 살림살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국민들이 내는 뭐잖아? 세금이잖아.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잘 쓰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맞죠? 자, 세 번째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 국회가 견제를 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의 첫 번째 보시면 국정감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조사하고 바로잡게 한다 돼 있는데 이거는 국회가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정부죠. 그래서 국회가 정부를 뭐 하는 기관이냐면 견제하는 권한입니다. 견제. 정부에 있는 사람들, 뭐 교육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정책을 1년 동안 수행을 하겠죠. 근데 그 정책이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국회의원들이 이제 매년 한 9월 1일쯤 본회의 할 때, 정기회를 할 때 불러서 물어보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게 조사하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활동을 하는 거고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통상은 국정감사라 부르고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를 국정조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국회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 동의권입니다. 자, 임명은 누가 하냐면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자,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냐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뭐 헌법재판소장, 또 뭐 대법원장, 또 뭐 대법관, 뭐 감사원장, 이런 직책들은 전부 다 헌법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총 임명하는 사람이 누군데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하게 되면 헌법기관 구성하는데 공정함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사람에 대한 무슨권을 행사합니다. 동의권이라는 걸 행사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라는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은 불법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 친구는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뭐 헌법재판소장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동의권을 이제 펼치면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견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한번 보자면 세 번째는 탄핵 소추 의결권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고위 공무원들이 있겠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헌법에서 지정한 고위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고위 공무원들이 만약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위법 행동을 했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잘라달라는 거죠. 탄핵이라는 게 저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 탄핵 심판을 요청하는 권한이에요. 요청하는 권한. 이거 잘 봐야 돼. 탄핵 소추 의결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잘라달라고 뭐 하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잘라달라고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직접 그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을 탄핵해서 자를 수가 없어요. 탄핵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탄핵은 직접 누가 하는 거냐면 헌법재판소가 담당을 하는 거야.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이 사람 좀 잘라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탄핵 심판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이란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탄핵 소추 의결권은 누가 한다? 국회가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자, 탄핵 소추 의결권 자세한 설명을 좀 볼게요. 고위 공무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뭐 하는 거다? 요구하는 거다. 그 요구하는 걸 국회가 하는 거죠.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과반수가 찬성, 대통령은 과반수가 요구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 의결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사람 잘라주세요 라고 해서 통과가 됐어, 국회의원들이. 그런 순간부터 이 사람에 대한 심사를 누가 하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심사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권한이 정지가 돼요. 대통령을 못하는 거죠, 그 당시까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람은 대통령을 계속 해도 된다. 이 사람은 대통령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이제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까지 해봤고 이 국회는 크게 세 가지의 권한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입법인지 재정인지 일반 국정인지. 자, 9월 1일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이어지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그랬죠? 동의권, 대법원 임명 동의권.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국정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시작되었다. 자, 무슨 감사? 국정감사. 이것도 일반 국정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 후에 표결에 붙여졌다는데 특별법 무슨 안? 개정안이니까 뭐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자, 마지막 정부가 몇백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 계획안을 제출했다. 네,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예산 관련이니까 재정에 관한 권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예시를 보고 어떤 권한에 나눌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면 되는 문제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국회, 정부, 법원은 굉장히 암기가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보고 이해한 다음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올 때까지 과제가 이제 교재 32쪽에서 33쪽까지를 풀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면서 내용을 확인하셔서 목요일날 치는 테스트에 잘 적응하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단원 2단원에 정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행정부에서. 안녕.